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영입니다.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사를 가르치면서 당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내용은요, 장안성의 운영 원리와 그와 관련된 황제권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세계의 교류지 당장안이라는 제목하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의 도성이었던 장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의 교류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나라와 장안에 대한 통념, 두 번째는 도성의 개념과 수당 장안성의 건설 과정, 세 번째는 장안의 조공사절 현황, 네 번째는 장안의 소고든의 활동, 마지막으로 당 장안의 역사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당나라와 장안에 대한 통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당나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요,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오합지졸의 군대,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근데 왜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 가운데 혹자는 당이 현종 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알록산에 난 이후부터 당나라가 위세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한 황제도 수도를 떠나서 도망가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약해진 모습에 따라서 군대가 약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일전쟁 때 얘기입니다. 이 청일전쟁 때 청군에 대해서 일본에서 나온 엽서들을 보면 굉장히 눈사람을 보고도 벌벌 떠는 청나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엽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나라군을 당나라군이라고 했을까? 당나라 이후에 사료에서도 보면 중국어를 가리킬 때 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17세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 정책을 하면서 나가사키에 2개의 나라에만 교역을 허용합니다. 그때 하나가 네덜란드고요, 하나가 청나라입니다. 보시면 당인 옥포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 사람들의 거류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의 경우 이 청을 가리킬 때도 여전히 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한테 쓰여지는 당나라 군대는 청일전쟁 이후에 그 청군의 오합지졸의 모습, 그런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을 대표로 하는 왕조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의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이나타운 하면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유명하죠. 근데 거기 차이나타운의 입구에 위쪽에 보면 여기 중화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중화가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보면 당인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대표로 하는 왕조다라고 하는 통념들이, 그런 인상들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나 고등학교의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마 대부분 나오는 벽화의 한 장면인데요. 당나라 고종의 아들이었던 장외태자의 묘에서 나온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당나라에 왔던 사절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 편은 당나라 사진이고 가운데는 비잔티움 제국의 사신. 그 다음에 그 옆에 조우관을 쓴 고구려 또는 신라 사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맨 끝쪽에는 북방 유목민이 온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중국 왕조 가운데 성세를 구가한 왕조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나라에 대한 인상들이, 통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어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은 오늘날 중국 산시성 시안입니다. 그래서 시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안은 이렇게 보시면요. 저 가운데에 시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도로 따지면 대략 34.3도 정도 되고요. 우리 서울을 비교하면 서울이 37.4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좀 낮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저 북쪽의 베이징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위치상으로 보면 오늘날의 중국의 정 가운데에 있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서쪽 지역의 거점으로 시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이 아마 관중이라는 지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삼국지나 그 다음에 초안지, 그 다음에 각종 중국 무협지에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게 관중은 뭘 관중이라고 하냐면요.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서안시, 저건 중국 발음, 우리 한자음으로 쓴 거죠. 그러나 중국 발음은 시안인데요. 근데 그 주변에 가운데 하얗게 보여지는 저 부분이 이른바 평야지대입니다. 그 주변은 저 평야지대가 대략 한 200km 정도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바깥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 관중이라는 말은, 관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교통 출입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런 의미로 세관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의 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개의 관으로 시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관의 안쪽이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 평야지대에 충분히 사람을 살 수 있는, 방어도 쉽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양도 가능한 곳에 바로 사람들이 살고 수도를 뒀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수도는 베이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난징이 있고, 그 다음에 카이펑이라고, 개봉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5개의 수도는 중국 왕조 가운데 통일왕조의 수도로 중국 사람들은 5대 고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왕조가 가장 많이 뒀던 곳이 바로 이 시안, 달리 얘기해서 장안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서주, 진, 서안, 신, 동안, 서진, 전조, 전진, 후진, 서위, 북주, 수, 당, 이렇게 모두 13개의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 알록산이 제나라는 황제가 돼요. 그때 수도를 장안을 두거나 무축전이 무주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수도를 뒀을 때도 장안, 뭐 그런 걸 다 따지면 13개 더 이상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모두 13개의 왕조가 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저 횟수를 따지면 1077년이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베이징이 두 번째인데요. 한 900여 년이 넘고, 로양이 한 880년이 넘는 곳인데요. 그만큼 이 시안, 이 관중, 이 지역은 중국 고대 역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핵심된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바로 당나라의 장안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장안에 대한 통념은 어떤 인상이 있느냐? 이제 하나는 정연하게 구역된 격자형의 거대 도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요 그림은 비석에 생겨진 것을 탁본한 겁니다. 여대방이라는 사람이 새긴 부서진 비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탁본을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자료가 문헌 자료와 더불어서 이렇게 반듯한 계획도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라서 그 규모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동서로는 9.6km, 남북으로는 8.7km나 되는 거대한 성입니다. 도성. 그 가운데 저렇게 색칠되어 있는 저 부분을 주작대가, 뭐 우리한테는 주작대로 이런 말로 많이 전해지는데, 규모를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작대로는 우리한테 보통 곧게 뻗은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작대로 저 색칠한 부분이 남북으로는 5km 넘게 쭉 펼쳐져 있고요. 그 폭은 얼마냐면 155m입니다. 사실 155m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차선으로 따지자면 한 52차선 되는 그런 폭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수당 장안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좀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인이 찬미한 봄의 낭만 도시입니다. 오늘날 뭐 서안을 가도 시안을 가도 이렇게 봄이 되면 볼 수 있는 모란입니다. 이 모란이 굉장히 유명한 시안을 대표로 하는 꽃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양귀비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인도 이 꽃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인들이 봄을 찬미한 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장의 장안춘, 백거이의 매화인데요. 둘 다 당 후기의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장의 장안의 봄, 한번 첫 구절을 보면요. 장안의 2월 한기 섞인 먼지 자욱하고 육가에는 마차소리 요란하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장안의 봄은 누구 차지일까? 이렇게 얘기해서 봄이 시작돼서, 절대 장안의 2월이라고 하는 건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에 따지면 지금 3, 4월, 4월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인 거죠. 봄에 이 사람들의 들뜬 마음, 또 그것을 누가 차지할까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제 호승심 혹은 활기참이 이 시에서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 백거이의 꽃을 사다 매화를 보면 맨 위에 보시면요, 황제가 계신 장안의 봄이 이울려 하니 시끌벅적 마차들이 다닌다. 모두들 모란의 계절이 왔다며 너도 나도 꽃을 사러 간다. 그래서 그 모란에 대한, 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란이 인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그럼 맨 끝에 보시면 한 폭이 짙은 색의 꽃이 중농 열집의 세금이로다. 예, 그만큼 이 모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읽어보면 장안의 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머리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또 장안에 대한 인상들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 상인이 활동한 국제도시 당삼채입니다. 이러한 낙타, 당삼채의 낙타와 그 저 위에 올라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국사 관련된, 아니면 중국 관련된 서적에 많이 접하는 그러한 유물인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 장안에 외국 상인들이 많이 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인상들이 저한테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당나라에서는 오직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느냐? 바로 장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인도 어떤 낙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고드, 이런 외국 상인들도 낙양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규모의 큰 도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건 바로 장안에서뿐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누차 종종 썼던 단어인데요. 바로 도성이라는 겁니다. 도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이 장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당나라와 당나라 장안에 대한 우리의 인상 통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도성이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